안녕하세요. 지혜의 시작입니다.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 물레방아, 소리도 익숙해지면 괴롭지 않다. 안티모테네스는 그리스에서 가장 많은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다. 어느 날 그는 철학자 소크라테스를 찾아가 광대한 땅을 가지고 있다고 자랑을 늘어놓았다. 그때 소크라테스는 지구 위를 빙글빙글 돌리며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자네 땅은 어디에 있나? 내 땅이 아무리 넓어도 어떻게 지구 위에서 찾을 수 있겠나? 소크라테스는 혀를 쯧쯧 차더니 어이없는 표정을 짓는 안티모테네스를 비아냥거렸다. 한심하기 짝이 없군. 지구 위에도 없는 땅을 소유하고 있다고 거드름을 피우다니. 나는 머릿속에서 대우주를 주무르고 있다네. 그런 소크라테스도 감당할 수 없는 천적이 있었다. 바로 그의 아내 크산티페였다. 그는 아내에 대해 지금까지도 회자되는 유명한 말을 남겼다. 좋은 아내를 만나면 행복해질 수 있고 나쁜 아내를 만나면 철학자가 될 수 있다. 그의 아내 크산티페에 관해서는 전해지는 일화가 많이 있다. 하루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남편이 돈을 벌어오지 않는다고 잔소리하는 크산티페를 보고 친구가 참다 못해 물어보았다. 어떻게 아내의 잔소리를 그렇게 잘 견디나? 그러자 소크라테스 가라사대. 물레방아, 소리도 익숙해지면 괴롭지 않다네. 어느 날은 크산티페가 양동이에 있는 물을 소크라테스 머리에 뿌렸다. 아무리 잔소리를 해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소크라테스에게 화가 났기 때문이다. 그때도 소크라테스는 이런 말로 아내의 행동을 무시했다고 한다. 예로부터 천둥이 친 다음에는 소나기가 내리는 법이지. 매사가 이런 식이라면 어떻게 부부 싸움이 되겠는가. 자신의 아내를 악처라고 생각하면 화가 나지만 천방지축으로 날뛰는 말을 다룬다고 생각하면 인생 공부가 된다. 가장 사나운 말을 마음대로 다룰 수 있게 되면 다른 말을 다루는 것은 식은 죽 먹기가 아닐까. 자신의 가족을 예로 들어 철학을 가르친 소크라테스야말로 진정 뛰어난 철학자라고 할 수 있으리라. 두 번째 이야기 시작합니다. 화가 났을 때는 숫자를 헤아려라. 예전에 우에노 동물원의 하마가 아기를 가졌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동물원 관계자들은 모두 하마 새끼가 태어나기를 애타게 기다렸다. 그러나 태어난 새끼는 이미 어미의 뱃속에서 죽어 있어서 동물원 식구들을 안타깝게 만들었다. 원인을 조사했더니 임신 중에 다른 곳으로 옮기려고 하자 하마가 몹시 화를 냈다고 한다. 그것이 새끼를 죽음에 이르게 만든 주된 원인이라는 것이다. 하마가 왜 그렇게 어리석은 짓을 저질렀을까? 얼마 전에는 길거리에서 어떤 사람이 싸움이 시작되기도 전에 갑자기 쓰러져 죽었다는 이야기를 신문에서 본 적이 있다. 화를 내면 몸 안에서 유해한 독소가 발생해 몸을 상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옛날에 대승법사가 40년간 쌓은 법화경 독송의 공덕을 한 번의 분노로 잃어버렸다는 이야기가 있다. 자기도 모르게 화가 나면 평소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무서운 일을 생각하고 난폭한 짓도 저지르게 된다. 그 결과 아무도 없는 황폐한 들판에서 홀로 눈물을 흘리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 벌어지는 것이다. 그때 마음의 여유를 갖고 왜 화가 나는지, 무엇이 마음에 들지 않는지 가만히 생각해 보는 것은 어떨까? 그러면 머리 끝까지 치솟았던 분노가 따뜻한 햇살을 받은 눈처럼 흔적도 없이 사라지지는 않을까? 나에게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비난받았다고 해도 결코 상대를 책망할 필요는 없다. 나에게 잘못이 없으면 언젠가
틀림없이 오해가 풀려 상대가 사과하러 올 것이기 때문이다. 진실은 언제나 거짓을 이긴다는 것을 역사가 증명하고 있지 않은가. 또 자신이 잘못했다는 것을 알면 잠시도 지체하지 말고 즉시 바로잡으면 된다. 선인들도 잘못을 바로잡는 일에는 거리낄 것이 없다. 라고 말하지 않았는가. 무턱대고 자신의 생각만 억지로 관철시키려 하고 머리끝까지 치솟은 분노로 인해 스스로를 잃어버리는 일만큼 어리석은 일은 없다. 실제로 분노를 터뜨린 다음만큼 허무한 순간은 없지 않은가. 화가 났을 때는 숫자를 헤아려라. 상대가 화났을 때는 건드리지 말고 내버려 두어라. 지금까지 선인들의 가르침이 빗나간 적은 없다.